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 습관 7가지. 우리 맨날 돈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돈을 버는 방법, 투자 종목, 어떤 ETF가 좋을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습관이야. 습관이라는 게 웃기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을 갖고 있거든. 담배 피우는 습관 하나가 건강을 갉아먹듯이 돈을 모으는 습관 하나가 평생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 습관 7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해줄게. 너가 지금 몇 살이든 얼마나 벌든 어디에 살든 이 습관들은 다 적용할 수 있어. 첫 번째, 가계부 쓰기.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라.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바로 가계부 쓰기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한 달에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몰라. 대충 200만 원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실제로 보면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지. 가계부를 쓰면 뭐가 좋냐면 내 돈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매달 배달 앱에만 40만 원 쓰고 있다면 그걸 줄여서 매수 ETF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못 느껴. 나는 요즘 솔직히 귀찮아서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쓰다가도 자꾸 놓쳤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만 해. 언제, 어디서, 얼마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하더라. 중요한 건 정확한 기록이지 화려한 표가 아니야. 두 번째, 불필요한 소비 차단. 소비는 습관, 절약도 습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무조건 소비 습관부터 고쳐야 돼.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광고가 너무 많잖아. SNS 켜면 이번 시즌 신상 필수템 이런 게 계속 떠. 마치 안 사면 손해보는 것처럼 세뇌시키지.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이런 소비에 잘 안 흔들려. 워런 버핏이 맨날 같은 옷, 같은 차 몰고 다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소비로 과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배운 건 돈을 쓰는 기준을 세우는 거야. 이 소비가 내 자유를 앞당길까, 늦출까? 이 질문 하나 던지고 나면 불필요한 소비를 확 줄일 수 있어. 물론 인생을 완전히 금욕적으로 살라는 건 아냐. 작은 즐거움은 필요해. 다만 습관적인 소비, 남 보여주기 소비는 끊어야 돼. 세 번째, 투자 자동화. 돈이 알아서 일하게 만들기.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결국 투자야.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지. 이번 달은 시장이 불안한데 좀 기다릴까? 요즘 많이 올랐는데 비싸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망설이다 보면 결국 타이밍 놓쳐. 그래서 답은 간단해. 자동이체, 자동매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 50만 원이 자동으로 S&P 500 ETF에 들어가게 세팅하는 거지.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거야.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고 장기적으로 보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진짜 투자 선거가 달라져. 네 번째, 꾸준한 독서. 돈의 본질을 이해하라.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를 키우는 거야. 그 지혜를 어디서 얻냐? 바로 책에서 얻는 거지. 버핏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독서를 하는 것도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사고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야. 특히 추천하는 건 투자, 경제 관련 책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심리학 책도 읽어야 돼. 돈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심리랑 맞물려 돌아가니까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읽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공 같은 거야. 다섯 번째, 건강관리. 돈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이유가 뭘까?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잖아. 근데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40대, 50대의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비로 다 쓰는 거야. 진짜 허무하지. 그래서 운동, 식습관, 수면은 무조건 관리해야 돼. 매일 헬스장 갈 필요 없어. 그냥 하루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잠 제대로 자기. 이런 기본 습관들이 진짜 중요해. 건강관리를 돈 버는 일만큼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여섯 번째, 인간관계 관리. 좋은 사람과 어울려라.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과 돈 버는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야. 낭비 습관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소비하게 돼. 반대로 절약하고 투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워런 버핏이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인간관계 자체가 습관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해. 7번째, 장기 목표 설정. 나침반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 마지막 습관은 장기 목표를 세우는 거야. 경제적 자유가 추상적인 개념이면 쉽게 흔들려. 나중에 언젠간 부자 되겠지라는 태도로는 절대 안 돼. 대신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 예를 들어, 나는 20년 후에 월 배당 300만 원으로 생활한다. 혹은 55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여행 다니며 산다.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해져. 그리고 그 목표를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보면서 습관을 강화하면 시간이 나를 밀어주는 걸 느낄 수 있어. 마무리.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오늘 얘기한 7가지 습관은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무섭게도 10년, 20년 쌓이면 인생을 완전히 바꿔. 가계부를 써서 돈의 흐름을 알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자동으로 투자하고, 꾸준히 책 읽고, 건강 챙기고,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경제적 자유는 어느 순간 내 앞에 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이 없어서 못했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야. 너랑 나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습관들을 쌓아가자.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